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문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회독법에 대해서 그런 법을 누가 만들어낸지는 모르겠습니다. 회독법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건 아니죠. 회독이라는 것은 계속 거듭해서 읽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처음 가보는 곳을 운전해서 간다고 했을 때, 뭐, 독립기념관, 독립기념관, 저 천안 쪽에 있는 독립기념관을 간다고 했을 때, 처음 간다고 합시다. 여러분들이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틀고 갑니까? 내비게이션을 틀고 독립기념관까지 가실 거란 말이죠. 거기 갔다 와서 여러분의 내비를 끄고 가라고 하면은 또 그렇게 쉽지 않아요. 길이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분명히 한 번 가본 길인데, 한 번 가본 곳인데, 나에게 내비의 도움 없이 가라고 한다고 했을 때 가기가 쉽지 않아요.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이 책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처음부터 끝까지 책을 쭉 읽어 나가시지 않습니까? 근데 몰라요. 기억이 안 나요. 분명히 읽은 기억은 있고, 읽으면서 고생한 기억은 있고, 시간도 많이 들이고, 그런 기억은 있는데,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 떠오르지는 않을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겠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독을 읽는 것을 거듭해서 읽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읽어 나갈 때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읽었을 때 눈에 보이는 게 또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읽었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봤던 것들이 새로 보이기도 하고, 또 몰랐던 것들이 다시 보이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내비게이션을 켜서 독립기념관까지 갔다 왔는데, 그걸 여러분들 매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주 독립기념관 토요일마다 갔다 왔다 하면은 한 두세 달 지나면은 이제 내비게이션 안 틀어도 될 거예요. 가속 카메라 때문에 틀 건데 그 외에는 길을 잘 알게 될 거예요. 바로 그 목적으로 회독을 계속 하는 거고요. 이제 이 회독을 보시면 여러분들 처음 한 번 갈 때 아무리 꼼꼼하게 본다 하더라도 독립기념관 갈 때 여기는 이게 있구나 저게 있구나 이게 있구나 이게 있구나 하더라도 그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 이렇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억하려고 노력을 한다 손 치더라도 그게 마음같이 그렇게 되지 않는 거죠. 갔다 오면은 독립기념관 갔다 온 거 생각나는데 길들이 어떻는지 주변의 경관들이 어떻는지 그 길에서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그거는 잘 기억이 안 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가고 또 한 번 가고 또 가고 하면서 그 길을 정확하게 익히는 것처럼 책을 읽는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특히 법률 과목 같은 경우는 더하지요. 여러분들 법률 과목 형법, 민법, 상법, 헌법, 행정법 있잖아요. 굉장히 어려워 보이잖아요.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어려운 것도 있는데 무엇 때문에 막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냐면 또 그리고 공부를 하더라도 별로 보람도 못 느끼겠고 이게 도대체 내 공부가 맞는지 나에게 남는 게 있는지 이걸 내가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의구심들이 계속 드는 이유가 뭐냐 하면 맥락을 못 짚어서 그래요. 맥락을 못 짚어서 그래요. 그냥 각 단계마다 챕터나 절이나 그런 것마다 여러분들이 쟁점들을 막 기억하려고 하고 여기에 대한 의견은 무엇이고 또 판례는 무엇이고 막 그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막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그 양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너무너무 많으니까 이게 공부해야 될 것도 많고 외워야 될 것도 많고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1회독 정도 했을 때 그 느낌이 들어요. 1회독 정도 했을 때. 근데 2회독, 3회독, 4회독, 회독수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꼭 내가 몇 회까지 하자. 그런 목표를 세울 필요는 없지만 시험 칠 때까지 책을 읽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고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아마 그렇게 다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두 번, 세 번, 네 번 읽다 보면요. 여기에 어느 과목이든지 그래요. 두 큰 줄기가 있다는 것들이 여러분들 눈에 들어옵니다. 이게 1회독, 2회독 때 막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겠어요? 두 줄기가 있어요. 두 맥락이 있어요. 모든 법과목에
표현은 조금씩 달리하지만 법적 안정성을 중시할 것인가 아니면 실체 진실 발견을 중시할 것인가 항상 그 두 가지의 가치를 놓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책을 보니까 뭐 A설도 있고 B설도 있지만 절충설도 있더라. 예, 맞아요. 근데 한 사람은 빵을 막 먹고 싶어요. 아, 오늘 정말 빵이 먹고 싶다. 빵 안 먹어본 지 오래됐다. 오늘 꼭 빵 먹으러 가자. 근데 한 사람은 나는 고기 먹어야 돼. 나는 꼭 고기를 먹어야 돼. 소고기를 먹어야 돼. 스테이크를 먹어야 돼. 자, 그렇게 두 사람이 막 싸우고 있다고 합시다. 아니, 빵 먹으러 가자. 내가 돈 낼게. 아니야, 스테이크 먹자. 내 돈 많아. 중간에 한 명의 친구가 더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친구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절충설이거든요. 야, 아웃백 가자. 아웃백 가면 빵도 주고 스테이크도 주니까 우리 같이 다 먹을 수 있지 않냐. 그거예요. 뭐 법적 안정성 그리고 실체 진실 발견 물론 각 과목마다 표현은 조금씩 달리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냥 이것만 제가 다른 게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래요. 이 두 가지밖에 기억이 안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법적 안정성과 실체 진실의 발견 이 사이에 또 다른 의견들이 있는 거죠. 절충설이 있고 그 절충설들 중에도 법적 안정성에 더 가까운 의견이 있고 또 실체 진실 발견에 더 가까운 것들이 있고 하면서 여러 의견이 있어 보이는 것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잡아야 될 게 뭐냐면 이 두 가지 맥락이 있다는 것만 잡아 나가면 돼요. 네. 저 헌법 공부할 때 뭐 칼 슈미터, 뭐 슈멘트 되게 헷갈렸거든요. 그 따로따로 막 이렇게 공부를 하려고 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뭐 국가통치기구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고 막 그런 것들을 따로따로 처음에는 공부를 해나갔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신경질이 났어요. 왜? 나 그런 걸 담을 수 있는 머리를 안 가지고 있거든. 도대체 나는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서점에 가서 우리 허영 교수님 노란 책이 있어요. 노란색 책. 지금도 노랗던데 그 책을 사실은 뭐 시험 기간이 임박했기 때문에 읽는다는 게 무리같이 보였지만 그래도 공부가 덜 된 상태에서 시험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내가 헌법이라는 과목이 어떤 과목인지 좀 제대로 이해를 하고 가죠. 왜냐하면 헌법을 공부를 해보니까 법 공부가 아니에요. 철학이더라고요. 예, 철학, 법에 대한 철학, 국가에 대한 철학, 국민 권리에 대한 철학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또 단편적인 쟁점마다 나온 학설들을 내가 익힌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왜? 문제는 그걸 비틀어서 나와버리니까. 예, 제가 뭐 칼슈멘트가 뭐 이야기를 한 걸 내가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허영 교수님 책 선전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 책을 보니까 이 철학적인 것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슈미트 같은 경우는 어떤 단락에 가더라도 똑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슈멘트 같은 경우도 똑같은 맥락으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맥락이 잡히니까 헌법이 굉장히 재미있고 쉽더라고요.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행정법 여러분들 공부할 때 뜬구름 잡는 것 같을 거예요. 하지만 거기서 맥락을 잡으셔야 돼요. 맥락을 잡지 않으면 그냥 모래를 막 여러분들 손에 움켜쥐고 이걸 막 활용하려고 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모래 움켜쥐고 이거 집에까지 가져간다 생각해보세요. 나중에 얼마나 남아있겠어요. 그죠? 이걸 연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 꾸러미로 두 꾸러미로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걸 도와주는 것이 바로 맥락인 거예요. 법적 안정성과 실체 진실의 발견. 이 두 가지를 갖고 쭉 나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이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가진 않습니다. 왜?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 이유는 회독을 거듭하면서 그 흐름을 봤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학원 강사로부터 또 이런 유튜브로부터 듣는다 하더라도 모든 법 과목은 법적 안정성과 실체 진실 발견 이 두 맥락이 있구나. 그럼 거기에 끼워 맞춰서 뭐 이런 것들 이해하면 되겠구나. 그게 이렇게 가르쳐 준다고 여러분들에게 금방 다가오지 않아요. 이게 또 잘못되면은 여러분들이 이거 암기해야 되구나. 이거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세요. 오해를 하실 수도 있으세요. 아니에요. 그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회독을 거듭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독을 거듭할 때 막 자잘한 것들 외우는데 주안점을 두지 마세요. 회독을 거듭하다 보면 웬만한 것들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옵니다. 자연스럽게 들어와요. 어떤 양동이에 여러분들 돌멩이를 담는다고 합시다. 큰 돌도 있고 중간 돌도 있고 작은 모래 같은 것도 있을 거예요. 뭐부터 담으실 거예요? 뭐부터? 나 모래부터 담자. 모래부터 가득 담았어요. 큰 돌, 중간 돌이 남아있는데 그걸 양동이 안에 다 넣으려면 이게 넘쳐버려요. 다 못 넣어요.
뭐부터 해야 돼요? 큰 돌부터 넣는 거예요. 그죠? 큰 돌부터 넣고 그 사이에 중간돌 넣고 또 그 빈틈 사이에 모래를 넣으면 그 양동이에 알차게 돌멩이와 모래들이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회독을 거듭하는 이유가 뭐냐면 똑같은 걸 반복한다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책을 보지만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각각 다른 것들이 들어옵니다. 처음에 초반부에 회독을 할 때는 큰 것을 잡는다는 생각으로 회독을 하십시오. 자잘한 것까지 그것을 건성으로 보시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굳이 거기에 멈춰 서서 억지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려고 하지 마라. 이거는 내가 모르는 거다. 그 정도 체크하셔도 돼요. 내가 모르는 것을 알고 있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너무 시간을 지체하시면 안 돼요. 왜? 뒤에 큰 것들이 너무 많이 남아있거든. 그런 큰 것들을 먼저 쭉 1회독, 2회독 하면서 섭렵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 4회독 넘어가면 그런 큰 것들 여러분들이 섭렵을 했다고 해서 머릿속에 계속 남아있는 거 아니죠. 계속 반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3, 4회독을 하면서 그런 큰 쟁점들이나 큰 학설들에 대해서 이론에 대해서 판례의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만 또 3, 4회독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짚어주는 거예요. 더 단단해지는 거죠. 아, 여기에 이거 맞구나. 전에 내가 이해했던 게 맞구나. 그렇게 하면서 그 전에 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들,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발견하고 좀 더 이해를 더 많이 하는 상태에서 회독을 계속해서 거듭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3회독, 4회독, 5회독, 뭐 나중에는 10회독, 20회독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회독은 하면 할수록 시간이 거의 2분의 1씩 줄어듭니다. 2회독 할 때는 1회독에 2분의 1 줄어들어요. 그 너무 과한 거 아니냐? 그러면 3분의 1 정도로 합시다.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 또 2회독 해서 3회독 할 때는 2회독에 3분의 1이나 2분의 1이 줄어요. 그러면 나중에 10회독, 20회독 갔을 때는 이 1회독을 할 때 소요됐던 시간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시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회독, 30회독, 우와! 하지만 그 대단한 게 아니에요. 회독을 하다 보니까 읽는 시간도 줄일 수 있었고 그만큼 시간이 단축됐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지. 아니 이거 한번 읽는데 몇 시간 걸리는데 이걸 몇 회독까지 해라는 거냐. 그렇게 겁먹으실 필요가 없었어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시험 칠 때까지 공부하는 것이고 책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내가 거듭해서 아시겠죠? 처음부터 끝까지를 안 놓치고 꼼꼼하게 보려고 하지 말고 이 기간 동안 그냥 회독을 거듭해서 내가 중요한 것들 먼저 공부를 하고 그 다음 중간 것들 그 다음에 자잘한 것들을 내가 공부해 나가자. 그런 생각으로 회독을 거듭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생기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과목에 어떤 중요한 맥락이 생기는 거예요. 2가지 정도의 맥락이 꼭 생길 겁니다. 어느 과목이든지. 그러면 이 법조항은 이런 것 때문에 만들어졌구나.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그죠? 시효 취득이나 그런 거 있잖아요. 형법 같은 경우 뭡니까? 공소시효 이런 것들 실체 진실 발견하려면 나쁜 놈 때려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10년, 20년 가든. 근데 이제 그런 걸 중요시하다 보니까 그런 흉악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더 늘려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죠. 그게 이 두 맥락 사이에서 항상 조정이 되는 거예요. 법이 어떤 것을 중시하다 보니까 이게 만들어졌다. 그리고 또 이 시대에 이런 게 중요하다 보니까 이 법에 대해서 이런 해석이 나왔다. 판례죠. 근데 나중에 또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단을 하는데 이 법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들이 나왔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공부를 한다면 굉장히 산발적이고 힘들 수가 있는데 그냥 이 맥락만 딱 갖춰서 여러분들이 끼워버리면 외울 게 하나도 없죠. 외울 게 하나도 없어요. 처음에 이 법적 안정성을 중시했던 의견은 나중에 총론에서 그런 의견이 나중에 강론에서도 쭉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한 말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끝까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밑에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회독을 거듭하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넣는 것이 아니라 읽다 보면은 생겨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공부에 큰 도움이 됩니다. 회독법 많이 읽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반복을 많이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회독을 하면서 맥락을 생각을 하십시오. 어떤 맥락으로 흘러가는가. 그게 1회독, 2회독, 3회독, 4회독 하면서 여러분들이 더 발전이 될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사고를 하시면서 계속 책을 읽어나가면 여러분들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